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셀카 한 장이 가진 외교적 무게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동안 전랑외교, 즉 거친 외교를 펼치던 중국이 한국 앞에서는 미소 외교로 태세를 전환했다는 점인데요. 단 한 장의 사진이 어떻게 외교의 풍향계를 바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사진 한 장이 만든 역사의 순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처칠과 루스벨트 두 정상이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너희는 이제 끝났다는 무언의 압박이자 연합국의 확고한 결속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한 장의 사진이 전쟁의 판도를 읽게 만든 순간입니다. 그리고 1972년 닉슨과 마오쩌둥의 악수사진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악수사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한 장은 냉전의 철벽을 허무는 도끼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이념의 장벽을 넘어선 이 만남은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신호탄이 되었죠. 이제 2025년 현대판 셀카 외교를 보면 이번 셀카는 우리 이제 친해요. 그것도 샤오미로 찍었으니 중국 체면도 세워드렸죠라는 고도의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초상화를 그렸다면 지금은 필터와 보정까지 신경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외교 또한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베이징에서 찍힌 이 셀카에는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샤오미 폰으로 찍은 우정이라는 점인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난 11월 경주에서 시 주석에게 선물한 샤오미 휴대폰으로 이번 셀카를 찍었다고 합니다. 선물과 실용의 결합, 그리고 중국 제품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진 완벽한 연출이었죠. 이 셀카 한 장에 중국 누리꾼들은 열광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는 들썩였고 한국 대통령도 인정한 대륙의 기술력, 이라며 국뽕에 취한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6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죠. 단순한 셀카가 아니라 중국에게는 자존심 회복의 계기가 된 셈입니다. 이 장면은 류진숭 국장의 미소에서 중국 외교의 이중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일본 국장 앞에서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마치 승냥이를 기다리는 총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전랑 외교의 모습이었고 경계와 압박의 메시지가 표정에서 그대로 읽혔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무해한 동네 아저씨의 미소로 환대와 친근함이 넘쳤습니다.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극적인 변신이었는데요. 역시 술, 즉 환대와 총, 즉 압박을 확실히 구분하는 서비스 정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장면은 중국 외교의 이중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상대에 따라 태도를 180도 바꾸는 실용주의, 그것이 바로 중국식 외교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제 외교 용어 해설을 통해 전랑 외교와 균형 외교의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랑 외교, 즉 울프 워리어 디플로머시는 늑대 전사처럼 으르렁거리는 공격적 외교 노선을 뜻합니다. 나를 건드리면 모두 물어버린다 는 강경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구사해온 전략으로 강력한 언사와 위협, 경제적 보복 조치, 그리고 외교적 압박과 고립 등이 그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균형 외교, 밸런스트 디플로머시는 마치 짜장면과 짬뽕 사이에서 고민하듯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영리하게 줄타기를 하는 전략입니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지 않으면서 실리를 챙기는 고난도 외교인데요. 양측 모두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이슈별로 선택적 협력을 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적 접근을 추구합니다. 이번 방중은 우리는 친구라며 다가갔지만 정작 중요한 행사에는 불참하는 등 밀고 당기기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가까워 보이되 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균형 외교의 핵심입니다. 이번 셀카 외교가 전하는 세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체면의 정치학입니다. 샤오미 폰을 사용한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중국 제품을 쓰는 한국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는 중국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강력한 상징이었죠. 외교에서 체면은 때로 실질적 이익만큼 중요합니다. 둘째, 소프트 파워의 승리입니다. 딱딱한 공동성명이나 협정문보다 한 장의 셀카가 훨씬 큰 파급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외교의 특징입니다. 부드럽지만 강력하고 친근하지만 전략적인 접근 방식인 것이죠. 셋째, 실용주의의 승리입니다. 이념이나 원칙보다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중국의 환심을 사되 미국과의 관계는 유지하는 말 그대로 양손잡이 외교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중의 성과를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박 4일이라는 국빈 방문 기간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실질적 성과와 상징적 메시지를 모두 챙긴 전략적인 일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일장의 화제의 셀카는 단 한 장의 사진이 만들어낸 외교적 파급력을 보여주며
SNS 시대 외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6위라는 웨이보 실시간 검색 순위는 중국 내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정치 외교 이슈로는 이례적인 높은 순위입니다. 마지막으로 180도라는 태도 변화의 각도는 일본에 대한 전랑 외교와 한국에 대한 미소 외교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중국의 이중적인 전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미래의 필터 외교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앞으로 외교는 더욱 시각적이고 즉각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다음 회담에서는 시 주석이 틱톡 챌린지를 제안할지도 모릅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슬립백 댄스 같은 것 말이죠. 또한 기술과 외교의 융합도 가속화될 텐데요. 샤오미 폰으로 셀카를 찍었으니 다음번에는 삼성폰으로 중국 음식을 주문하는 먹방 외교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시 주석님, 탕수육은 찍먹인가요? 부먹인가요? 라는 질문이 공동성명보다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플랫폼이 곧 외교 무대가 될 것입니다. 회담장이 아닌 소셜미디어가 진짜 외교의 무대가 되는 시대. 누가 더 센스 있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가가 외교력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중국 외교 전략의 이중주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전랑의 총입니다. 적대 세력에게는 강경하고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일본, 미국 등 견제 대상국에 대해서는 압박과 위협을 서슴지 않죠. 둘째, 환대의 술입니다. 협력이 필요한 국가에게는 따뜻하고 우호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처럼 전략적 가치가 있는 상대에게는 미소로 다가갑니다. 셋째, 선택적 실용주의입니다. 상황과 상대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유연한 전략, 이것이 바로 중국 외교의 핵심입니다. 원칙보다 실리, 감정보다 계산이 우선이죠. 술을 줄지 총을 줄지는 너희 하기 나름이다. 바로 이것이 중국이 한국에 보낸 메시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교도 결국 사람 마음을 얻는 게임입니다. 이번 사례는 실용 외교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체면 세워줄 땐 확실히 세워주고 샤오미처럼요. 챙길 건 확실히 챙기는 영리함. 이것이 바로 실용 외교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처럼 균형을 잡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프트 파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딱딱한 외교 문서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친근함과 진정성이 때로는 어떤 협정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것이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룰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독자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일단 스노우웹부터 켜보는 건 어떨까요? 사진이 예쁘게 나오면 화낼 마음도 좀 사라질 테니까요. 외교든 인간관계든 결국은 마음을 얻는 게임입니다. 외교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구와 방법이 진화했을 뿐입니다. 셀카 한 장에 담긴 전략과 계산, 그리고 그 이면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읽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 외교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